지난 시간에는 만약에 우리 몸에 어떤 췌장이 없다면 또 인슐린의 분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그 분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떠한 어떤 상황이 될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은요. 이 지방 사용,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은 또는 식간에,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인슐린의 분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사용이 이제 가능하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용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지방 대사, 또 당분 대사,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항상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 몸에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께서 하나의 어떤 엔진만, 특히 지금 우리의 식습관 자체가 너무 당분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을 위주로 한 대사로 계속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방도 에너지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지방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당분과 지방을 모두 에너지로 사용을 가능하게 되고, 이게 어느 한쪽이든 치우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 당뇨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각종 생활 습관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이 밝혀져 있는 내용이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방이 많이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좀 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 극한 상황으로 지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당분에 너무 치우친 그런 대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방 대사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몸이 당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안 되거나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지방 대사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그런 심각한 대사적 산증으로 인해 가지고 뭐 혼수 상태나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좀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여튼 한쪽에 너무 과하게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요, 우리 몸은 이제 지방을 조금 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간에서는 이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이 지방 분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산은 그러고 난 다음에 혈액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세트산이 이제 말초 조직으로 또 말초 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만이 말초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산이 분해된 그런 어떤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아세트산이 말초 조직으로 이동이 되어 가지고 뭐 아세틸 조효소 A, 뭐 아세틸코 A라고 하는 것, 제가 조금 재채기가 나올라 했는데 네, 재채기가 나올라 해서 잠깐 마이크를 껐다가요. 네,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이 지방이 분해가 되고 이 지방의 분해 산물이 말초 조직으로 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케토시스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 대사를 이용한 치료 과정에서 대사 전환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체내 대사를 당분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조금 끌어당겨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케토시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좀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케토시스라는 것은 이 케톤체라고 하는 것이 체액 속에 좀 다량으로 좀 존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케톤체라고 하는 것은 아세트산, 그것이 전환이 된 이제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르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세톤과 같은
이런 물질들을 묶어가지고 케톤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액 속에서 조금 많이 농도가 좀 축적되는 것을 케토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케토시스가 유발이 되면은 좀 다양한 좀 불편함,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좀 겪지 못하셨던 그런 어떤 불편함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뭐 익숙하지 않으시다가 치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해지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약간 어떤 이제 이 의료 전문가의 어떤 정확한 판단과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치료 과정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의 대사를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다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당분이 아니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몸에서는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엔진이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방대사와 당분대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엔진을 고루고루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은요 사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당분대사와 지방대사를 아주 잘 옮겨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식습관이라는 게 너무나 당분 쪽에 많이 치우쳐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지방대사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엔진, 제2의 엔진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체지방은 축적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으니까 체중은 늘고 체지방은 늘지만 또 그 혈당 자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는 좀 건강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물론 내어를 하셔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지방산과 케토시스에 대해 가지고요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몸의 사용법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도 한번 보시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상담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방송 헬스 토픽을 이렇게 차근차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원을 하실 때 방송을 듣고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쌓여 계신 그런 어떤 상황이시기 때문이기 기본 지식이 이렇게 조금 습득을 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도 잘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번 들어본 것과 들어보지 않으신 거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